우리 회사 부장님 또는 임원의 연봉은 얼마일까요? 벤츠를 타고 다니는 옆집 저 사람은요? 우리는 대놓고 연봉이 얼마요? 라고 묻진 못하죠. 굉장히 무례하고 때로는 내 수준을 드러내는 위험한 질문이니까요. 그 대신 무슨 차를 타는지, 어느 동네에 사는지, 어떤 아파트에 사는지로 서로의 수준을 가늠하곤 하죠. 근데 얼마 벌길래 저기에 사나, 얼마 벌면 저런 차 타나, 솔직히 너무 궁금하긴 하잖아요. SNS에서는 연봉 8천만원, 1억은 우습게 이야기하는데 내 옆자리 부장님, 내 친구들은 진짜 얼마를 버는지요. 현실에서는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도 집 한 채 사기 어렵고 내 월급 빼고 모든 게 다 오르는 요즘이죠. 월급은 더 이상 미래를 보장하는 자산보다는 매달 당장의 생활비로 사용되는 생존금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보통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승진하거나 이직하거나. 그런데 승진을 하고 이직을 한다고 내 삶이 달라질까요? 또 보통 승진하는데 얼마가 걸리고 연봉은 얼마나 오를까요? 저도 10년 넘게 직장생활 하면서 이 두 가지 모두, 그것도 여러 번 해봤거든요. 오늘은 대한민국 연봉의 현실도 알아보고 어떻게 해야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내 인생을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2025년 신입사원 연봉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2025년 기준으로 중소기업 신입사원 초봉은 보통 2,800만원입니다. 중견기업은 3,500만원 정도, 대기업은 5천만원 정도입니다. 벌써부터 차이가 많이 나 보이죠? 그리고 보통 3년차에서 5년차가 되면 대리로 진급을 하는데 중소는 3,500에서 4천만원, 중견은 4천에서 5천만원, 대기업은 6천에서 8천까지 받습니다. 대리에서 또 보통 10년 정도가 지나면 차장 또는 부장을 달죠. 그러면 이제 중소는 5천에서 5,500만원, 중견은 7천에서 8천, 대기업은 1억 원을 넘기기도 합니다. 물론 이보다 더 적거나 더 많거나 하실 수 있는데요. 평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부분은 중소기업 10년차 부장님의 연봉이 대기업 신입사원의 연봉과 비슷하거나 더 낮은 경우도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정말 말이 되나?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면서 허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실 텐데요.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를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대한민국 월급의 냉정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2025년도 구직자들의 희망 연봉 통계표를 보면 43%가 연봉 높은 기업을 최우선 선택 기준으로 삼고 61%가 초봉 5천만원대에 대기업을 희망하고 나머지 중견기업을 희망하는 12%와 중소기업을 희망하는 6%가 모두 초봉 4천만원 이상의 연봉을 희망하더랍니다. 아까 이야기한 현실과는 괴리감이 너무 크죠. 점점 사람들의 기대치는 올라가는데 현실과는 다르니 점점 불만족스러운 생활을 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중소기업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13년 전 그때 신입사원으로 저는 2,100만원 정도였는데 일은 정말 빡셌거든요. 아침 7시 넘어서 출근해가지고 보통 저녁 7시는 넘어서 퇴근했어요. 바쁜 날은 10시에도 했는데 야근 수당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너무 만족스럽지가 않더라고요. 아까 제가 보통 사람들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한다고 했죠. 승진 또는 이직. 저 또한 그것이 해결책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연봉을 높이기 위해서 10년간 정말 안 해본 게 없었어요. 자격증이란 자격증은 다 따고 더 높은 연봉을 위해서 이직도 3번이나 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도 열심히 일했고 회식도 불참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은 정답이 아니라는 걸 대리를 달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연봉이 높아지긴 했지만 이직도 횟수가 많아지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또 금방 떠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안 좋게 봅니다. 그래서 몇 번 못하거든요. 그럼 나머지 한 가지 방법인 진급이 있죠. 전 이직 후에 4년간 정말 열심히 일을 했었는데요. 4년 뒤 진급을 했더니 연봉이 딱 1,000만원 정도 오르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뿌듯하고 내 연봉의 앞자리가 바뀌었다는 생각에 너무 좋았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연봉 1,000만원이면 한 달에 월급 80만원을 더 받는 거더라고요. 4년 동안 미친듯이 달려서 얻은 게 고작 80만원인 거예요. 4년 동안 1,000만원이 올랐지만 그 사이 물가도 오르고 나가야 되는 돈도 점점 많아지니까 사실상 제자리더라고요. 내 인생에 4년, 5년을 바쳐서 얻은 결과가 고작 한 달에 80만원이라고? 그때 딱 현타가 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을 달든 팀장을 달든 연봉 상승률이랑 물가 상승률이랑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직장인으로서의 삶은 크게 변하지 않겠구나. 저는 이직을 통해서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을 전부 다 다녀봤거든요. 근데 이건 대기업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아요. 요즘 대기업도 진급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대기업의 평균 은퇴 나이가 40대 중후반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대기업을
대기업에 들어가도 결국 45살이면 눈치 보이고 나와야 되는 게 현실이에요. 퇴직 이후에는 어차피 홀로서기를 해야 됩니다. 이걸 깨닫고 난 후에야 부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 같아요. 진급과 이직 말고 세 번째 길을 찾아본 거죠.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4년을 기다려서 월급 80만 원을 올렸습니다. 만약 당장 부업으로 한 달에 80만 원을 벌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제 인생에 4년이라는 시간을 아끼는 겁니다. 160만 원을 벌면 8년을 아끼는 거예요. 단순히 돈을 더 버는 개념이 아닙니다.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자원인 시간을 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업으로만 월 순수익 1000만 원 이상을 벌고 임원들의 월급과 비슷해졌을 때 진짜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임원은 최소 50대는 되어야 달 수 있는 게 현실인데 이 정도 노력과 시간으로 임원만큼 번다는 게 믿겨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아는 것처럼 회사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진 않잖아요. 회사의 진급 시스템에 내 인생의 속도를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에게 투자를 해서 언제든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나만의 파이프라인을 준비해야 됩니다. 월급에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도 청소년기 때처럼 이런 걸 알려주지도 실행하라고 등을 떠밀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남들과 다른 길을 실행해야 한다는 게 바로 어려운 점입니다. 근데 저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직장 다니면서 또 무언가를 배울 시간이 있을까요? 나이가 있는데 새로운 걸 배운다고 정말 돈이 될까요? 이런 고민들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이 고민에 대한 답을 보여주는 통계청의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하나 있더라고요. 평생학습이 개인 삶에 미친 영향력, 성과급, 연봉 등 소득 증대라는 통계표인데요. 학력 보완교육, 문화예술교육 등 여러 가지 교육 중에서 성인 진로개발 역량 향상교육, 즉 돈을 버는 법에 대해 배운 사람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모두 비슷하게 만족도를 보였지만 특히 30대가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개인 소득별로는 월 100만 원 이상부터 700만 원을 버는 사람들이 비슷하게 만족도를 보였지만 특히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를 버시는 분들이 가장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이 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회사를 다니더라도 내 월급 외에 새로운 수익을 만들려는 노력과 도전이 돈 버는 성과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만 내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까지도 직접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특히 45세를 넘으면 자리 지키기 힘들다라는 말이 현실인 시대에 나만의 기술과 수익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처럼 느껴집니다. 혹시 이스털린의 역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더 이상 행복해지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연구인데 비누아투, 방글라데시 같은 가난한 나라에서 오히려 행복해진다라는 연구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저는 어디선가 들었었고 역시 돈과 행복은 상관이 없구나,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돈을 점점 더 많이 벌다 보니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점점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다시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재밌는 결과가 있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연구는 1974년 연구였고 2008년에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베시 스티븐슨 교수팀은 이스털린의 설문보다 더 광범위한 실증 조사를 통해 이스털린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반박했다고 합니다. 스티븐슨은 132개국을 대상으로 지난 50년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유한 나라의 국민이 가난한 나라의 국민보다 더 행복하고 국가가 부유할수록 국민의 행복 수준은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즉 돈이 있어야 행복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셈입니다. 심지어는 이스털린 스스로도 2022년 5월에 했던 인터뷰에서 이 내용은 한국 포털 사이트에서 번역을 잘못한 오해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돈 벌기 위한 노력도 하기 귀찮고 힘들고 방법도 모르니까 적당히 연구 결과까지 내가 듣고 싶은 대로 합리화하면서 살았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회사의 속도에 내 인생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 내 삶의 운영권을 되찾아올 것인지. 제가 항상 강조하듯 거창한 계획을 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잠들기 전 딱 10분만 회사가 아닌 내 미래를 위해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게 뭘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작은 질문 하나가 4년에 걸쳐 월급 80만 원을 올리는 것보다 소중한 여러분들의 시간을 벌어주고 여러분들의 내일을 바꾸는 진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를 달고 나서야 깨달았던 오늘 저의 이야기가 그 시작점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짜 살아남는 방법에 대한 실용적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